자전거 피팅 전문가 박광진입니다.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초보자분들, 자전거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? 그리고 자전거 어떤 부품, 예를 들면 뭐 크랭크 사이즈, 아니면 프레임 사이즈, 핸들바의 어떤 뭐 길이, 스템의 어떤 길이, 안장의 모양, 뭐 다양한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한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는데 제 키가 얼마고 뭐 인심까지 적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통은 키를 제시하고 자전거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?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 내 자신의 어떤 신체 사이즈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 그렇게 측정된 어떤 값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내가 내 몸에 맞는 자전거 어떤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. 다시 말하면 처음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선택할 때 그리고 선택한 자전거에 어떤 피팅을 자가 피팅을 할 때 어떤 필요한 하지만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사이즈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공식까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 공식에 관련된 어떤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, 핵심이 되는 거,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뭐 신장은 뭐 다 아시겠죠? 신장은 다 될 수 있을 거고 인심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심, 그러니까 벽에 기대고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사타구니 밑에 바닥에서부터 사타구니 밑까지 어떤 거리, 그 거리는 인심이라고 합니다. 좀 재기도 좀 민망하죠. 예. 근데 인심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어떤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. 근데 참 저는 대부분의 어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기 인심 사이즈를 아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떤 분들도 아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이게 참 재는 사람마다 다 값이 틀리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너무 뭉뚱한 책보다는 약간 얇은 책이 있어요. 그런 책을 갖다가 최대한 올려가지고 재는 게 정확하다. 대충 재면 그 오차가 뭐 2cm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자전거로 따지면 2cm면 엄청난 차이죠. 그래서 인심 사이즈 측정. 되도록이면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나무 판자 같은 게 제일 좋아요. 벽에 기댄 상태에서 당연히 신발은 벗어야 되겠죠. 끝까지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의 어떤 그 길이, 그 길이가 인심입니다. 인심 측정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다리라면 바깥다리 길이도 측정해야 돼요. 바깥다리는 기준점이 뭐냐? 기준점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요 고관절의 중심, 대퇴골 대전자라고 합니다. 고관절의 그 중심 부위, 우리가 요 다리를 한쪽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고관절의 어떤 중심 부분, 그 부분까지의 어떤 높이입니다. 마찬가지로 인심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벽에 기대고 선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바닥에서부터 그 고관절 중심, 대퇴골 대전자까지의 길이가 바깥다리 길이입니다. 안다리 길이, 바깥다리 길이.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될 게 뭘까요? 이제 하체를 했으니까 상체를 해야 되겠죠. 상체 중에 전체 팔 길이라는 게 있어요. 마찬가지로 벽에 기대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. 이때 이런 볼펜을 딱 쥐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 거죠. 자연스럽게. 그렇게 했을 때 전체 팔 길이는 뭐냐면 벽에서부터 벽에 지댔을 때 벽에서부터 이 볼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전체 팔 길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 그냥 팔 길이는 뭐냐? 이 어깨 부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
어깨, 경관절, 요 어깨에서부터 볼펜까지 거리를 우리는 그냥 팔 길이라고 합니다. 팔 길이. 그 다음에 또 전체 팔 길이를 측정하고 나면 이 전환, 벽에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이 전환 길이도 측정해야 돼요. 벽에서부터 볼펜까지의 거리. 이때 볼펜은 항상 수직으로. 예. 그게 전환의 길입니다. 전환의 길이. 자, 상체, 전체 팔 길이. 벽에서부터 볼펜까지. 그 다음에 팔꿈치를 벽에 댔을 때 전환 길이. 그 다음에 팔 길이는 어깨 움푹 들어간 부위부터 볼펜까지의 거리. 줄자로 재면 되겠죠. 그러면 상체까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안정키, 흔히 안정키라고 할게요.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 바닥부터 편안하게 앉았을 때 요 어깨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까지의 어떤 높이입니다. 이 높이는 가상의 수평선을 그어서 그까지 높이를 책정하면 됩니다. 조금 넓은 책 같은 거 어깨 딱 수평으로 대고 바닥에서부터 그 책 밑부분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몸통 길이가 되는 겁니다. 즉 상체 길이가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인심 길이 측정했고요. 그 다음에 바깥다리 길이, 대토골 대전자까지 길이 측정했고, 그 다음에 전체 팔 길이, 몸통까지 다 포함되는 길입니다. 전체 팔 길이는 벽에서부터 몸통이 다 포함된 거리, 이게 전체 팔 길이. 그 다음 그냥 팔 길이, 어깨 움푹 들어간 부위에서 볼펜까지. 그 다음에 전환 딱 팔꿈치를 벽에 딱 대고 벽에서부터 볼펜까지 전환 길이. 그 다음 앉았을 때 의자 바닥에서부터 요 어깨 움푹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어떤 거리 그게 상체 길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값을 구했으면 이 값을 공식에다가 대입시켜서 어떤 결과치를 얻어야 됩니다. 그 어떤 공식은 뭐 인터넷에도 있고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, 네이버 TV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내 몸에 맞는 어떤 자전거의 어떤 사이즈, 크랭크의 길이, 그 다음에 뭐 상파이프, 그 다음에 입파이프, 또 어떤 게 나올까요? 뭐 핸들 스템 길이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크랭크 길이 나오고,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내 몸에 맞는 어떤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다. 뭐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인심 길이만 알고 있으면 그걸 공식에 대입해서 내한테 적합한 어떤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할 때 어떤 간단하게 내 신체를 측정해서 내 신체에 맞는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 피팅에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. 특히 동적 피팅에서는 신체 사이즈 측정 생략하고 바로 관절 각도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구입하시고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유용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측정해서 자기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 TV 영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진하고 제가 측정하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